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체계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19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3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에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땅 구입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수도권으로 수차례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땅을 사들인 곳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불리는 신흥 부촌인 분당구 은중동에 위치한 땅이며 78.35평을 11억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은중동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신흥 부촌으로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기업인들의 새로운 둥지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배우 신하균, 권상우, 김보성, 방송인 김영철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숙, 신혜라, 최민수 등도 집을 알아보러 왔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운중동 인근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았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엔트리 발표 약 3주 전인 지난 4월 18일 토지 대금의 11억 원 가운데 10%인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던 지난 5월 15일에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축구계 한 인사는 대개 감독이 큰 대회를 앞두고는 개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홍 감독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만약 토지 매입 등 움직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서 협회 차원에서는 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홍명보 사태에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며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동산 사기꾼들 뭐하고 있냐? 홍명보한테 집결해라.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않고 땅명보에게 가서 돈 좀 뜯어내라. 이번에 땅명보는 어디로 땅 보러 다닐까? 돈도 많은 놈이 또 30억 받고 잘났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 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0위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